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는데요. 수년 동안 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보험 판매인의 배를 불린 것이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을요,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런데 사망보험인데 이것을 저축성 보험이냐 판매를 하고 10년 만에 5년 납, 7년 납 이후에 10년 만에 해지해서 환급률이 높다는 식으로 자랑하면서 마치 저축 상품이냥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요. 가입한 사람들은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다시 판매를 또 활성화하고 있다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단기납 정신보험을 가입해서 지용문을 연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들 했습니다. 정말로 철학자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길게 본다면, 100세를 산다면, 내가 오늘 산다면 그만큼 100세에서 하루만큼 더 나의 남은 여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은 죽어가는 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 뱁새처럼요. 자기 새끼를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극진히 양육하는 황당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찢어 죽여야 되는 뻐꾸기 새끼를요. 어떻습니까? 뱁새가 어리석어서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를 극진히 부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뱁새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황당하니까 절대로 뱁새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망치는 사람들한테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시켜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들 하죠. 정말로 이 사람은 정신이 빠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얼빠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지옥길을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한 지 10년이 되어도 원금에 겨우 도달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그런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공시율 연금보험을 가입을 해서 10년 동안에 10년 납인 경우에요. 10년 동안에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가입하십니까? 그랬더니만 10년 동안 버티면은 나중에 비과세 복리 효과가 있어서 평생 그 연금액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이 좋은데 가입해서 그냥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의 원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0년 동안 헛부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이자가 별로 안 붙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헛부역했는데 과연 10년 동안에 놀고 먹은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복리 효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비과세 효과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치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미래가치연금을 주니까 이것은 기다리면요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수주대토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연금보험을 세 번만 가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왜냐하면요 10년짜리 세 번 들어가면 30년 아닙니까? 물론 한 번 가입해도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10년 납만 했을 뿐이지 인생 전체를 연금보험에 걸었기 때문에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요 헛발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헛부역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보험사 및 연금보험 판매를 위한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사랑, 본인사랑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노후가 정말로 사라집니다. 달리 확정금리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평생 또 확정된, 고정된, 픽스된 연금액만 주는데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확정된 금리를 주는데 연금액도 확정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20세가 그 확정금리 연금에 가입해서 65세 때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정됐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45년 뒤에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5세 때 45년 기다렸다가 300만 원 받으면 다시 36년 100세까지 살면 똑같이 또 300만 원입니다. 200살을 살아도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픽스된 거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65세 때 받는 300만 원은 현재 가치가 50만 원도 안 될 것이고요. 100세 때 300만 원은요. 10만 원도 안 될 것이고 200세 때 300만 원은요.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품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금리 시대에 확정금리 연금이 웬 말이냐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웬 떡이냐 하면서 반기면서 가입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똥값도 안 되는 연금액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귀중한 금값의 연금보험료를 현금을 지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종신보험에 저축 기능도 있다고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했을 때. 왜냐하면요, 원래 그렇게 하면 불법이죠. 저축보험이 아닌데 그 보장보험인데 저축보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불불안전 판매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요, 이 상품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7년만 내고서요. 그 다음에 5년이나 3년 더 기다려서 10년 뒤에 혹시라도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120%, 124%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축 효과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종신보험으로 보장받으면서 저축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의 모습이 되겠는데 이것은요. 보장도 받고 저축도 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보험이 있고 그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 개가 믹스됐다? 둘 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령요. 두 개 안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근데 두 개를 다 취한다면 두 개의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두 개의 단점을 동시에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종신보험은 저축과 보장이 있다. 저축도 안 되고 보장도 안 되고 두 개 다 완전히 단점만 취하게 된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는 보험 상품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절대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보장도 저축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상품일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도 없이 저축과 보장이 동시에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별로 좀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요. 7년짜리 7년 납 같은 경우는 7년 되는 시점에 100% 내외로 설계를 했습니다. 99%에서 100% 정도죠. 이렇게 설계를 했던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양학금 산출방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교묘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3년을 기다리면요. 환급률이 124% 정도 내외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7년 동안 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10년 만에 해지해서 혹시라도 비과세가 된다면은 비과세 효과하고 124% 가져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점이 있죠. 일단 이렇게 가입했을 때 40세 남자가 가입 금액 4천만 원 기준인데요. 종신보험을 4천만 원 가입하라고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종신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 가입해야죠.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은 완전히 꽝이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환급률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차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림의 떡인데 말도 안 되는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이거죠.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신보험은 보통 20년 납으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5년 납이다. 그러면 4분의 1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4배 가까이 그 보험료가 비쌉니다.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납은 훨씬 더 많은 그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 금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동일한 보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단기납은 그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이 무슨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환급액이 극히 저조하다. 124%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10년 납이기 때문에 10년 차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신보험인데도 124% 받으니까 예전보다 좋으니까 무조건 가입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급액의 평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7년 납을 하면 8,400만 원 들어가겠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라고 100% 양보해서 비과세일 때 10년 동안에 124%라면요. 그 100만 원씩 낸다면 1억 416만 원 받거든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요.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7,31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무려 1,087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상품이 과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를 당한다면 15.4%를 당하겠죠. 그러면 124%의 환급률은요, 1억 10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가 7,09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305만 원의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계세율 대상자 고액 자산가가 가입을 한다. 그러면요 49.5%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1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124% 환급률이지만 9,41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재 가치는 그 6,61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무려 1,788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1년에 178만 원씩 손해 발생됐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최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과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왜냐면요. 그 보험 차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비과세 조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를 당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정부로부터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니까 옴짝달싹 못하죠. 세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여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종합과세 대상자는요. 왠지 모르게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담은 또 피할 수가 없겠죠.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는요.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고요.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사업소득 플러스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들의 그 재산소득에 대해서 전체 다 건보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한 자산가입 그 배우자가 무소득 배우자라고 했을 때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가입했는데 만약에 과세된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까지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부동산,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서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것은요. 엎친 데 덮친 격. 정말로 혹대로 갔다 혹붙이러 온 그런 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산가가 비과세인 줄을 알고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매월 1,000만 원씩 7년 납을 했다. 8억 4천만 원을 가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현재 가치는 49.5% 한계세율 대상자는요. 세후 9억 4,18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는 6억 6,124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0년 동안에 무려 1억 7,875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1억 7,875만 원의 이익이 발생돼도 그다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돈 내는 것 대비해서.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손해가 났으니까 이것은요. 최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하고 건보료 부담하고 피부양 자격 박탈은 최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저축한다는 것은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저축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 힘들어 죽겠어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여러분들 자산관리가 망치는 그런 잘못된 판단력을 더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이 이거죠. 저축과 투자회사가 아니죠. 그저 보장만 해주는 회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장만 해주는 회사에 저축과 투자를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멘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바로 가입자의 저축과 보장을 모두 다 해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 숨겨진 것은 바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시의 수수료는요. 엄청납니다. 정말로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요. 종신보험 수수료가 대단히 높거든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 가입하면은요. 20년 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계약비만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까지 하면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4, 50배의 사업비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다 또 보증비용까지 따진다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 어떻습니까? 각종 판매 촉진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판매하면서 시책비를 주면서 뭐 3개월 대납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시책비가 발생합니까? 엄청난 수수료, 그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비로 그것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대납을 해준다고 고마워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을 자기 돈으로 받아서 가입한다 하더라도요, 수익률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법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 시책비하고 수수료 및 여러분한테 오는 모든 선물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입한 돈 때문에 돈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단기납통신보험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뭐 자산관리를 폭망하는 길로 간다는데 어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본다면요,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고요. 잘못된 가입 안내로 했다면은요, 가입 안내로 가입했다면 반드시 민원 해지를 통해서 원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품을 권유한 사람하고 상종조차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조언을 들었더라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는요, 무엇인가 당신한테 파는 사람이면 절대 안 되겠죠. 판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입장에서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금융, 재무, 자산관리 집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떻습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욕심 있는 사람이 안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판매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막는 방법은 현명한 가입자, 소비자들이 절대로 그것을 가입하지 않고 등한시 여기고 배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부자로 살고 있는 보험회사 및 고액 연봉을 받는 그 연금보험 판매자, 보험상품 판매자를 위한 가족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사랑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서요. 않아야만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종신보험 가입도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해지해야만 손해보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망보장이 문제가 된다면요, 종신보험보다 최대 20배 정도 더 싼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가족사랑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거들떠 보지도 말고 상종조차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자산관리를 망치는 그런 상품을 가입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구호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자. 그리고 소비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절대로 이런 상품 판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판매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밖에 없겠죠.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